저는 25년째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 박서현입니다. 수많은 밤을 응급실에서 보냈죠. 금요일 저녁 10시, 토요일 새벽 2시, 일요일 오전 5시. 비슷한 얼굴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지럼증, 구토, 심한 탈수, 혈압이 뚝 떨어진 어르신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만나는 분들. 선생님, 이번만요. 술은 못 끊겠어요. 대신 간만 지키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말에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정말 끊지 못한다면 최소한 더 망가지지 않게 도울 방법은 없을까? 오늘 저는 허황된 쇼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연구로 교차 검증한 5가지 루틴을 드리려 합니다. 단 하나, 이 중 하나만 잘못하시잖아요. 다음날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특히 마지막 1위는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신 그 어떤 비결보다 현실적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간, 심장,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생활 문화에서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최소한의 보호 전략으로 마셨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5번째부터 역순으로 갈게요.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멈추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4번째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도 3번째에서 물 한 잔에 담긴 생리학을 알게 되고 2번째에서 먹는 타이밍의 차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결과를 갈라놓는지 느끼실 테니까요. 그리고 1위에서 술을 끊지 못해도 간을 붙들어 매는 가장 일상적인 방패를 만나게 될 겁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던 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장국은 위를 덮이고 배를 채우는 위안이 되지만 간이 처리해야 할 알코올 그 자체를 줄이진 못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ADH와 ALDH라는 효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분해됩니다. 대부분의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고 호흡, 땀, 소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즉, 땀으로 술을 뺀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땀은 컨디션 회복을 도울 수 있지만 알코올 자체를 빨리 태워버리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장국보다 먼저 몸의 온도와 순환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루틴을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탈수된 근육과 수축된 말초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면 두통과 메스꺼움이 줄고 무엇보다 다음 행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코올 대사의 대부분이 간에서 이루어지고 숨, 땀, 소변으로 나가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건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개 6% 미만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몸 밖으로 나간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니 뜨거운 탕이나 사우나는 금물입니다.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한 열과 혈관 확장은 저혈압과 실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민감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신 뒤 최소 30, 60분 휴식,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 그 다음 집 주변을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간을 부스터처럼 켜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바닥 공사예요. 자, 몸의 순환을 깨웠다면 이제 진짜 관건으로 넘어갑니다. 간이 회복하는 골든타임은 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하십니다. 술 먹으면 잠 잘 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알코올은 잠을 부르는 척하면서 당신의 깊은 잠을 잘라버립니다. 어젯밤 잠이 잘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알코올의 속임수입니다. 과학은 이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알코올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대신 새벽으로 갈수록 수면을 자주 깨우고 꿈 REM과 깊은 잠 SWS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호흡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도 악화시킵니다. 그날 밤은 잤다고 생각해도 간과 뇌는 휴식다운 휴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음주 직후 눕지 말고 2~3시간은 보행과 수분 보충을 하며 깨어있기. 잠자리에 들 땐 옆으로 누워 머리를 약간 높여 기도를 열어두기. 그리고 평소 요갑 시간 주무셨다면 그날은 8~9시간으로 늘리기. 이 간단한 자세와 타이밍이 밤새가니 독성 스트레스를 치울 시간을 벌어줍니다. 알코올이 수면을 분절시키고 REM을 줄인다는 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종설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제 일찍 잤는데 오늘이 더 피곤해요 라는 분들, 대부분이 이 루틴을 어겼습니다. 술은 잠을 돕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면 이자는 다음날 온몸으로 갚아야 하죠.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이자를 최소화합시다. 그렇다면 물은 어떨까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마신다고 가니 갑자기 알코올을 3배 빨리 태우는 건 아닙니다. 간은 자기 페이스로 일합니다. 다만 물은 2가지를 분명히 도와요. 첫째, 탈수를 막아 혈액 점도를 낮추고 다음날 두통과 어지럼을 덜어줍니다. 둘째,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서 속쓰림과 오심을 완화해줍니다. 저는 1:1 규칙을 자주 권합니다. 술 한 잔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자리를 끝내기 전 30분 동안 물 2잔을 추가, 집에 가서 2~3시간 동안 30분마다 반 컵씩 나눠 마시기.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찬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장운동을 급격히 바꿔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조절은 어른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긴요 호르몬 조절과 갈증 감지가 둔해져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쉽게 말라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이뇨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그러니 일전리엘은 간을 태우는 비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를 다음 단계로 안전하게 넘기는 완충 장치입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BAC가 바로 내려가나요? 간의 대사 속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적절한 수분은 상대적인 농도 상승을 완화하고 체내 균형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은 대사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다는 점이에요. 다음 루틴에서 대사를 진짜로 건드릴 수 있는 일상 습관이 등장합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더 뚜렷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삼겹살, 똑같은 회, 똑같은 곱창이라도 술잔을 들기 30분 전에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넣어둔 날과 빈속에 첫 잔을 마신 날은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입증된 사실이죠. 음식은 위 배출을 늦추고 알코올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낮춥니다. 요컨대 최고치 BAC 피크가 낮아지고 도달 시간이 늦춰집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조금씩 차이를 만들긴 해도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음주가 공복 음주보다 피크를 낮춘다는 경향은 일관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외출 30분 전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몇 조각 또는 작은 요거트와 견과류 한 줌. 회식 자리에서야 시작하자마자 소주가 아니라 물과 함께 계란찜, 두부김치, 고등어구이 같은 단백질성 안주를 먼저 한두 젓가락, 그리고 천천히
이 단순한 30분과 첫 숟가락의 순서는 다음날 간 수치보다 먼저 당신의 표정을 바꿉니다. 식사와 함께한 음주가 혈중 알코올의 최고 농도를 낮추고 도달 시간을 지연한다는 건 고전적인 약동학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니 오늘 약속이 있다면 지금 냉장고로 가서 삶은 달걀부터 꺼내두세요. 30분은 금방 가지만 30분이 간을 지키는 데는 길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인천의 김영수 어르신 63세. 매일 저녁 반병이면 스르르 잠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부터 자꾸 깨고 아침이면 더 피곤했죠. 저는 3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눕지 말고 2시간은 깨어있기, 옆으로 누워 머리를 살짝 높이기, 평소보다 1시간 더 자기. 한 달 뒤 아침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9시 반에 잤는데 오늘은 몸이 가볍네요. 당연합니다. 깊은 잠을 지키면 간이 밤새 손상 물질을 치우고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거든요. 알코올이 수면 구조를 교란한다는 건 국가기관과 종설에서 누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술이 수면제를 흉내내는 건 잠들기까지의 시간뿐이에요. 진짜 회복은 깊은 잠에서 벌어집니다. 2번째 사연, 부천의 이정우 씨, 61세. 회식이 잦아 일주일에 3번은 술자리를 피할 수 없었죠. 늘 배가 부르니 물은 안 마셨고 집에 오면 골아 떨어졌습니다. 건강검진은 점점 나빠졌고요. 저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술자리를 망치지 말고 잔을 비울 때마다 똑같은 크기의 물잔으로 한 잔. 자리 끝나기 30분 전엔 물 2잔. 집에 와선 30분마다 반 컵씩. 2달 뒤, 이분은 제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물 때문에 술맛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다음 날이 사라졌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3번째 사연은 안양의 최민수 씨, 64세. 같은 삼겹살에 같은 소주 한 병인데 어떤 날은 멀쩡하고 어떤 날은 지옥이었다고요. 저는 시간을 바꾸게 했습니다. 약속 30분 전에 집에서 달걀 2개와 우유 1컵, 아니면 두부 반모. 그날 밤 술의 양은 같았지만 다음 날 차이는 극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알코올은 위가 텅 빈 상태에선 15분만 해도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오지만 음식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위가 알코올을 천천히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한 끼가 당신의 BAC 곡선을 바꿔버립니다. 연구는 이를 피크의 하향 지연으로 표현하죠. 스토리는 짧았지만 다음 달 검진표는 길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1위, 가장 일상적이지만 장기전을 버틸 유일한 방패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채소, 그 중에서도 십자화과 브로콜리, 이배추, 양배추, 무케일 중심의 접시입니다. 술이 간을 해치는데 채소가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간 해독은 결국 효소 싸움입니다. 술이 들어와 생기는 활성산소와 대사부산물을 간세포가 얼마나 잘 무력화하느냐가 핵심이죠.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글루코라파닌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으로 바뀌어 항산화 시스템 RRRF2 경로를 켭니다. 이때 간세포 안팎의 글루타치온 시스템이 보강되고 이상 해독 효소들이 활성화되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에서도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글루타치온 관련 지표가 올라가고 해독 관련 대사가 유의하게 바뀌는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브로콜리 새싹 음료가 환경 독성 물질의 차오에 배출 표지자를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즉, 채소는 해장이 아니라 사전 방어망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더라도
매 끼니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습관은 간이 다음 공격을 버티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땀을 왕창 빼면 더 좋나요? 사우나 10분은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음주 후 사우나는 피하세요. 사우나는 그 자체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알코올이 남아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천 조절이 흐트러져 저혈압과 실신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율신경 반응이 둔해 갑작스레 쓰러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젊고 건강한 남성에서도 사우나 플러스 알코올 조합은 부정맥 자체를 뚜렷이 늘리지 않았지만 저혈압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독극물 중독 정보를 다루는 권위 있는 기관들도 음주 전후 사우나를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 술이 남아있는 날엔 뜨거운 찜질방 대신 미지근한 샤워와 짧은 산책으로 만족하세요. 다음 날에도 땀으로 술을 빼는 것보다는 식사와 수면, 수분으로 회복 루틴을 완성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5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봅시다. 금요일 저녁, 동네 포차에서 해물파전에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고 가정해요. 당신은 자리를 지배하는 2가지를 기억합니다. 타이밍과 순서. 술을 시작하기 30분 전, 집에서 달걀 2개와 두부 몇 조각으로 위벽을 코팅합니다. 자리에 앉아선 첫 잔과 함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곁들입니다.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젓가락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잔을 듭니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물잔도 비웁니다. 자리가 끝나갈 즈음 물 2잔으로 마무리하고 계산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귀가하면 뜨거운 탕은 참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샤워로 긴장을 풀고 집 주변을 10분 걸으며 맥박과 호흡을 안정시킨 뒤 30분마다 반 컵씩 물을 나눠 마십니다. 누울 땐 옆으로, 머리는 조금 높게. 그리고 최소 2시간은 더 자줍니다. 아침엔 채소가 든 식사로 시작합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생에 가깝게, 김치와 상추, 깨십과 함께. 점심 저녁도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이게 바로 끊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손상 최소화라는 전략입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 겁니다. 그래도 간은 결국 술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루틴은 면허가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알코올의 대사는 개인별 유전적 차이도 큽니다. 특히 한국 동아시아인에서 흔한 ALDH 변이.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분은 더 빨리 붉어지고 더 큰 손상을 겪습니다. 간은 매일의 총량 앞에 정직합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안전하게 만드는 습관의 총량입니다. 수면을 지키고 수분을 채우며 타이밍을 바꾸고 접시를 바꾸면 술의 총량이 비슷해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어제와 똑같이 마셨다던 분들 손에서 1-2가지 루틴을 바꿨을 뿐인데 다음 달 표정이 달라지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1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바꿀까? 저는 이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 다음 술자리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그 다음 술자리는 30분 전에 단백질 한 입. 셋째, 그 다음 술자리는 채소를 접시의 절반. 넷째, 오늘 밤은 옆으로 눕고 머리를 조금 높여 자보기. 다섯째, 사우나는 내일 저녁으로 미루기. 이 순서를 3개월만 반복하면 거울 속 아침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원본 스토리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발판 삼아 임상과 연구를 통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두 줄로 끝납니다. 술은 잠을 속이고 채소는 간을 돕는다. 그리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양만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다. 알코올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되고 숨과 땀으로 빠지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땀으로 빼려 하지 말고 수면, 수분, 식사 채소라는 4가지 레버를 당기세요. 그게 어제보다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연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잠을 빨리 오게 만들지만 REM과 깊은 잠을 줄이고 새벽 수면을 산산조각냅니다. 특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음주 직전 취침은 피하고 2~3시간 뒤 옆으로 누워 머리를 높여 주무세요. 이 원리는 국가기관과 수면 종설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둘째, 술을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마시면 혈중 알코올 최고치가 낮아지고 도달 시간이 늦춰집니다. 약동학 연구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사실이죠. 그러니 30분 전 한 입을 습관화하세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의료진만 알고 있던 현장에서 검증된 건강 루틴을 더 깊고 더 안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술을 꼭 끊지 못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마셔야 합니다. 당신의 간은 그 다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